$20 지폐를 10배가 넘는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고 재미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요. 이런 것들은 인지적 편견이라고 하고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일생을 지배합니다. 여기 가장 흔한 인지적 편견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7번 맥스 베이저만 현상. 경영학 석사 학생에게서 $20를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실 맥스 베이저먼 교수는 그것이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을 증명했죠. 2010년에 그는 수업 시간에 간단한 경매로 처음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입찰가를 부른 학생에게 $20를 주기로 했습니다. 입찰은 $1부터 시작했죠. 경매의 유일한 규칙은 입찰가는 더도 덜도 말고 $1씩만 오를 수 있고,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부른 학생은 자신의 입찰금 전액을 교수에게 지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최고의 입찰가는 $18였고 두 번째 입찰은 $17였다고 해볼게요. $18를 지불한 사람은 경매물인 $20 지폐를 받으면 $2의 수익을 보지만, $17를 부른 사람은 돈을 지불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간단하죠? 글쎄요. 처음에 경매는 계획대로 진행됐지만 입찰가는 꽤 빠르게 상승했고 곧 $20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잠시 아무런 입찰이 없다가 누군가 $21를 불렀습니다. 학생들은 이 입찰에 웃었지만 놀랍게도 입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경매는 웃음거리가 되어버렸고 학생들이 실증이 날 때까지 계속됐죠. 결국 $20 지폐는 $204에 팔렸습니다. 교수가 번 총액은 $387였습니다. 경매 종료 후 베이즈만이 설명했듯이 이는 모든 사업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주요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했지만 여전히 액면가보다 높게 $20 지폐를 팔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도 두 번째 입찰가가 되어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오류를 깨닫고 중단하기로 할 때까지 경매는 계속됩니다. 때때로 이미 늦었을 때까지 말이죠. 6번 미끼 효과. 여러분이 전자상가에서 카메라용 새 SD카드를 고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가지 옵션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용량이 64GB고 가격은 $15이고 다른 하나는 용량이 128GB지만 가격은 $30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확률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용량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더 낮은 가격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것을 고르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옵션이 등장합니다. 이 SD카드의 용량은 96GB로 첫 번째 카드보다 많지만 두 번째 카드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두 카드보다 높아서 $35입니다. 이 세 번째 옵션은 미끼 상품으로 그 역할은 소비자 눈에 두 번째 SD카드가 더 좋아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세 가지 옵션을 모두 볼 때 우리는 처음 두 카드만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카드는 두 가지와 비교했을 때 나은 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128GB 카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96GB 카드보다 저렴하고 저장 용량이 더 커서 모든 면에서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64GB 카드는 96GB 카드보다는 저렴하지만 용량은 더 적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마케팅 전문가가 여러분을 속였네요. 세 번째 옵션이 주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더 비싼 제품을 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흉하군요. 5번 후광 효과. 돈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죠. 영화나 만화에서 선한 등장인물은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묘사되는 반면 사악한 악당은 비뚤어진 치열, 사마귀 같은 보기 흉한 특징이 있다는 점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여러분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매력적인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상대의 좋은 성격적 특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광 효과죠. 하지만 후광 효과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착하고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종종 이러한 자질을 그 사람에 관한 전반에 적용해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재미있고 재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타인에 대한 제 판단을 믿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어떡하죠? 4번. 영역 효과. 어떤 질병에 대해 2가지 치료법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세한 설명은 건너뛰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치료법의 설명서는 효과가 80%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치료법은 실패율이 20%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둘 다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똑같은 거죠.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 번째 치료법보다 첫 번째 치료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역 효과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묘사되는 옵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옵션이 완전히 똑같다고 해도 사람들은 부정적인 설명이 주어진 것은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 확률이 20%였던 거 기억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런 효과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정치인과 마케팅 전문가들은 선거운동과 광고에서 이 효과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말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보다는 그 의미에 더 신경을 쓰세요. 3번. 통제 착각. 이 인지적 편견은 아마도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묘사할 거예요. 먼저 말해보세요. 언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고 그냥 승객일 때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통계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이 말을 들어보세요. 앨런 레인저 교수는 상황에 대한 통제 인지를 연구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복권에 관한 것입니다. 피실험자들은 무작위로 복권을 받거나 직접 선택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첨 번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복권이 더 높은 당첨 확률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당첨 확률을 올리기 위해 서로 복권을 교환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그 결과 랑게르 교수는 복권을 직접 선택한 사람일수록 복권을 다른 사람과 바꾸는 것을 더 꺼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친숙한 숫자가 있는 복권은 다르고 낯선 숫자가 있는 복권보다 교환이 적었습니다. 게다가 당첨 확률이 더 높더라도 스스로 선택한 표를 가진 대상자는 복권을 교환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상황이 완전히 무작위적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식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좋아하니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사고에 대한 통계가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신이 운전을 할 경우 그저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는 경우보다 사고 확률이 훨씬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자신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2번. 폭스 박사 효과. 이름에 속지 마세요. 어떤 박사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 아니니까요. 사실 그 반대죠. 이 효과의 이름은 1970년에 행해진 실험에서 따왔는데 실험에서 2명의 연설가가 정신과와 심리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청중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실험이 유효할 수 있도록 청중들이 잘 알지 못하는 주제를 특별히 선정했죠. 그중 한 연설가는 진짜 과학자인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배우 마이클 폭스였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을 졸업한 마이런 L. 폭스 박사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진짜 과학자와 배우 모두 단조롭게 강의를 했을 때 학생들은 진짜 과학자에게 더 나은 피드백을 주었고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두 연설가가 청중들에게 농담과 흥미를 유발하면서 보다 활기찬 방식으로 강의를 했을 때 폭스 박사는 실제 교수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강의는 일부러 애매모호하고 모순된 진술 그리고 완전히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폭스 박사의 전문성을 매우 높이 평가했어요. 이 효과의 심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배우의 긍정적인 태도와 생동감이 고학력 전문가들을 완전히 속였다는 거죠. 만일 동기부여 강사의 연설을 듣고 영감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글쎄요. 여러분도 폭스 박사 효과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축하해요. 1번. 조명 효과. 모두가 웃고 손가락질 할까봐 짝짝이 양말을 신고 집을 나서기를 꺼린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조명 효과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심리적 편견이죠. 확실히 여러분은 여러분 세계의 중심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 살아주진 않아요. 그래서 자신에 관한 세세한 사항까지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팔뚝에 있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손톱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을 것을 눈치챌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타인의 그런 점들을 눈치채나요? 제 생각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해 너무 신경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매우 보편적인 효과니까요. 완전히 낯선 사람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중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는 효과가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